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복원 위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양시장 오랜만에 맞이한 불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2%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3%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가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할 정도로 좀 시원하게 올라줬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만에 2,35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던 것도 확인을 해보면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더욱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1.1%가 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양시장 모두 우리에게는 좀 반가운 시장을 안겨줬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아직도 이번 주 일정들이 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앞두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는 이미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을 또 하회할 것인지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줄 것인지 또는 상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 초반에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차근차근 헤쳐나가야 될까,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오늘도 종목 고민 남겨보시고 그 해답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오늘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은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요.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도 가능하지만요.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요즘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까지 종목과 관련해서 이야기 남겨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유튜브 모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목 고민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장 조금 더 가볍게 우리 시장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죠.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무학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은 남아있는 일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상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 만나뵈면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죠. 작년 1월 달은 증시가 최고점에 시작해갖고 최저점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작년 1월 달 요맘때쯤 거의 3,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작년 9월 달쯤 2,100선까지 코스피가 크게 무너져 내렸고 올해 연말에도 전저점을 위협하는 약세를 보였었죠. 근데 올해는 우리 프로그램 제목답게 희망 복원 위크 넘어서 넘어서 2월까지 올해는 1월 달 시작을 최저점으로 해서 올해 2023년 종가는 또 최고점으로 끝나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처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맞췄잖아요. 일주일이긴 하지만. 네. 최저점에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마디는 맞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외 증시 흐름. 일단은 국내 증시는 부실 언덕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제가 지난주에 계속 고용 봐라 말씀드렸는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나 고용은 많이 늘었어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이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고 또 비농업 부분에서 항상 농업은 좀 빼주거든요. 비농업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임금을 못 올리고 임금이 낮아져야 인플레가 잡힌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지표를 보니까 고용은 괜찮았는데 지표는 괜찮았는데 임금이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패지요, 그죠? 만약에 이 고용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서 급증했다거나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또 시장은 여차하면 침체 간다, 리세션이다 하면서 또 한 번에 공포를 떨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고용은 괜찮은데 연준이 바라던 대로 임금은 줄어들었다. 지난번 이 12월 고용 임금이 전달 대비해서 0.3% 상승해서 0.4 정도 상승할 줄 알았는데 0.3 정도밖에 상승을 0.1이긴 하지만 미국은 요 일에 굉장히 요새 민감하죠, 그죠? 요렇게 좀 반응을 해줬고 그러면 이 연준이 더 적은 일자리를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가 적어져야 임금 상승 속도가 둔할 줄 알았는데 고용도 좋고 임금도 줄었다? 연준의 입장에서 너무 박수칠 일이고 시장은 마찬가지 굉장히 큰 화답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2.5%, S&P도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다우존스 지수는 일단 어제 2%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다우는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다우는 아시다시피 구성 종목이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 30개를 이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도 아니고 미국의 말 그대로 좀 자존심. 그러니까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다우를 좀 비교해 놓고 증시 전략을 세우는 거는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S&P나 나스닥을 보면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저랑 같이 좀 무건의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미국 증시 보실 때는 S&P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난주에 제가 고용은 잘 배드뉴스, 굿뉴스 다 떠나서 어제 최고의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 자 이번 주는 뭘 봐야 될까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좀 일정표를 좀 보여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앵커님 찍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단 오늘은 끝났고 네. 찍어보십시오. 자, 뭘까요? 우리 1월달 일정 중에 중요한 부분들. 중국 지수 있고요. 네. 미국 CPI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통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CP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귀에 못이 박히죠. 아주 미국의 CPI만 나오면 정말 갑자기 저도 오금이 저리는데요. 네.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미국, 중국, 실물 지표, 한국 금통위까지 작용해 있습니다만 나머지 재료는 일단 이번 주는 생략. 금통위마저도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12일 날, 목요일 날, 항상 좀 목요일 지표가 많죠, 그죠? 미국의 CPI, 이게 좀 변곡점이 많을 겁니다. 이따가 시장 전략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화요일, 수요일, 요 주 초반,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라, 그리고 방송에서 또 노랑톡방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화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 소개드리는 종목 또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 또 매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임무학 전문가님께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뵈면서 우리 시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도 한은금통위가 1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전까지 어떤 종목들 일단은 오늘 불장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좀 지켜보면 좋을지 그리고 내일 계좌는 어떻게 복구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징 섹터도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는 마음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특징 섹터 어떤 부분들 꼽아주시겠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지수는 잘 가는데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들 큰 놈들만 좀 잘 가고 나머지 좀 순환매가 좀 돌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줍니다. 자, 코스피 1월 들어서 물론 지금 1월 9일 6거래일밖에 안 됐지만 외국인들은 올매수입니다. 6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왜 살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뭐 예전처럼 뭐 OECD 가입 국가 중에 주가 상승률 뭐 1, 2위를 다툴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실적이 독보적이어서 아니요. 환율이죠. 그죠? 그렇게 작년을 괴롭혔었던 환율이 오늘 또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1240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비어났던 곳간 작년에 이 환율 리스크로 환율 환차손으로 잠시 떠나 있었던 국내 시장을 다시 일단은 곳간을 좀 채워 놓는 개념이 있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곳간을 채울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울까요?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아니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말 그대로 이 지수를 사는 거죠. 기업을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를 사는 겁니다. 바이코리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간에 좀 편차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른 종목들 사느니 그냥 삼성전자 주가를 방방방방 띄우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삼성전자 자, 말씀을 드릴게요. 5만 5천 원에서 여기서 샀다가 6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조짜리를 뭐 5% 6% 단타 먹고 나간다? 이런 전략도 글쎄요, 뭐 진도준이 아닌 이상 세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렇게 잘 갈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굉장히 빠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보시면 하이닉스도 다른 건 안 가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패널 딱 아니고 반도체 대장주들만 큰 놈들만 움직인단 말입니다. 반도체요 이번에 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적자 시작되고 삼성전자 3분기까지 적자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1, 2, 3분기 적자가 예상이 된다면 그것도 적자 규모만 한 2조 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준다? 이것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좀 바이코리아 형식이 강하다. 지수를 산다.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반도체 돌고 자 화학주 오늘 화학주도 돌았죠. LG화학 보시면 LG화학 또 대한유화 정통화학주들입니다. 정파 대한유화 오늘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강하죠. 오늘 화학주들 대한유화 9%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면 좀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네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만 볼게요. 네이버가 주가가 바닥에서 좀 6%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는 다 돈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 첫날 2차 전지 쪽부터 시작해갖고 반도체, 자동차, 화학, 금융, 건설, 철강까지, 은행주까지 한 바퀴 다 온 동네를 한 바퀴 훑었습니다. 자, 다음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 2차 전지 꼬리 잡기 하면 다시 돌까요? 아니면 다시 다른 마을로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다른 마을로 간다. 제가 전략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매수가 없어요. 6일, 9일 가까스로 매수를 일단 턴해놨습니다. 방향을 일단 바꿔놨죠. 그죠? 방향을 바꾸면 유턴할 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면 악셀을 밟아야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외국인 매수가 여기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내일 만약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1,000억 이상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별로 안 가더라도 종목들이 잘 갈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의 종목들이 푸릇푸릇 하던 게 빨갛게 삼성전자가 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주 초반에는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다. 안정적으로. 목요일까지는. 목요일 날 더 튈 수도 있고 위로 꺾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화, 수, 목 이 3일장은 어떻게 중소형주 전략 세우시라. 목요일까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외국인들 들어온다면 지난주부터 조금 약 올랐던 뭐가 가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조금 좀 실망했던 체감 상승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많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좋은 종목 많이 드릴 테니까 노랑톡방 참여하시고 또 종목 전략들 잘 받아가시면 이번 주가 진짜 여러분들 희망복원 위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작년만 해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을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고 물론 오늘 하루도 지수만 놓고 보면 시원한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대형주 상승의 낙수 효과가 중소형주까지 넘쳐 흐르지는 못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되는 목요일까지는 중소형주 차츰 움직여줄 텐데 이런 중소형주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면 좋을지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 보건 위크에 딱 알맞는 그런 계좌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탈바꿈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도 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무학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보시면서 함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투자의 길 열심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희망 보건 위크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혹시나 내 개인 정보가 상담을 통해서 접수가 됐는데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동의 없이 별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로 먼저 상담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신라젠 고민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신라젠 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40%로 꽤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오늘 흐름 살펴보면 1.94%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8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한참 좀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비중도 꽤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시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말이 많다가 작년 10월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상황인데 거래 재개 이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자, 하지만 9,300원대에서도 계속해서 좀 내려 찍는 모습을 보여줬던 신라젠이기 때문에 비중 40%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특히나 더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이무학 전문가님, 신라젠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뭐 다른 이야기들 보시면 바이오를 봐라, 바이오 좋다. 뭐 이번 주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방송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특정 종목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바이오는 절대 이제는 다시 같이 갈 수는 없다. 주도팡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한 8년, 10년 주기로 한 번 큰 파도를 탔다가 또 사라졌다가 큰 파도를 탔다가 이게 황우석 줄기세포 때부터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파도가 한 번 오면 한 몇 년, 한 최소 5년 이상은 없어져 버려요. 파도가. 그죠? 7년 큰 파도가 한 번 왔었죠.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개나 소나 다 코로나 키트 만들고 신약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뭐 백신 만들고 바이오 기업사가 예를 들어서 100개 있으면 한 50개 정도는 다 코로나 관련한 사업한다고 다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만들긴 만들었죠. 그 약 어떻게 됐습니까? 씁니까? 안 씁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큰 파도가 한 번 왔다 간 바이오 업종은 뭐 종목 바이오는 워낙 광범위해요. IT가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디스플레이 패널 뭐 여러 가지 뭐 IT 기기 융합 뭐 정말 사물 인터넷 뭐 다 AT듯이 바이오도 뭐예요? 신약부터 시작해서 제약, 뭐 줄기세포, 헬스케어, 뭐 키트까지
하다못해 뭐 감기약까지도 바이오라고 명칭을 붙일 수도 있어요. 마스크까지도 그죠? 그런 것처럼 바이오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간다, 바이오가 주도 업종이다 이런 말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에서 아마 또 한 번의 신라젠 열풍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컴백 시장에서 상장 폐지 당할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죽을 줄 알았어요. 뇌사할 줄 알았습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서 뇌사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호흡기를 떼고 나오니까 모두 다 일단 놀라서 박수를 친 거죠. 뭐야 살았네 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살아왔구나. 코롱티 시즌도 마찬가지. 살아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다시 뛰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횡령과 배임과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문제점으로 정말 얼룩지고 닳고 닳았던 종목입니다. 자, 신라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없는 신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시 거래되게 됐다고 거래소에서 돈 줘요? 제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주들이 십시일반 돈 걷어서 돈 줍니까? 상장돼서 고마워. 이제 투자해. 우리 100만 원씩 걷어줍시다. 안 주죠. 투자할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배임과 횡령으로 찌들었던 회사 누가 투자합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 뭐 할까요? 증자하겠죠.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또 유증할걸요? 유상증자 때리고 주가가 또 한 40, 50% 폭락하고 유증 또 하고 감자하고 그리고 결국은 상폐되고 이런 식으로 뻔하게 보이는 스토리대로 기업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젠의 주주가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최대 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다, SK바이오사이언스다, 뭐 이런 기업이 최대 주주다. 뭐 그러면 상관없지만 신라젠의 최대 주주는 M2N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800억짜리 기업이고요. M2N 어떻게 됩니까? M2N 얘도 자기 밥벌이 못하는 회사예요. 3년 동안 적자나는 회사입니다. M2N 자체도. 그죠? 모 회사도 적자나고 자회사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적자가 돈이 들어갈 회사고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라젠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갖고 계시다가 큰일 날 주식입니다. 지금 뭐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만 원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물어보셔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매매 판단에 있어서 내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죠? 주식이 모든 거 마찬가지잖아요. 주가도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하죠. 내 매수 주가는 상담하는 순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젠 여러분들 시청자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다. 나중에 정말 상담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루 빨리 좀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이 그 안에 있고 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작년에 기사회생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9,300원의 비중 40%로 높은 매수가에 또 비중도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주어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신라젠 하루빨리 좀 청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롯데렌탈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신 시청자님 계시네요. 자, 41,0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요. 비중 20%입니다. 자, 롯데렌탈 매수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종가 보면 1.14%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6,6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과 앞자리가 뭐 두 자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중도 20%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3개월 안쪽에서는 3만 원대가 최고가고요. 1년 이상 좀 되시지 않았을까 또는 1년 가까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 뵈었다면 왜 매수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갖고 계셨을지 좀 여쭤봤을 텐데 자, 롯데렌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으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비중까지 20%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롯데렌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롯데렌탈도 일단 시장에서 공모주들 흥행참패에 또 좀 앞장서는 좀 안타까운 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장 때 주식 시작하신 분들도 물론 다른 종목도 어려웠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공모주 열풍에 꼭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일단 롯데렌탈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렌탈 사업 자체가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고위험이 있는 사업 모델도 아니고 이게 또 경쟁사가 막 이렇게 막 창궐하는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시장인데 렌탈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 혹시 시청자분 관련한 리포트들을 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리포트들의 가장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싸다, 저평가, 그죠? 실질적으로 잠깐 보시면 1,200억, 1,600억, 2,400억 올해도 일단 작년에 한 분기가 아직 결산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실적을 잘 뿜어 줬습니다. 보통 자 보세요. 롯데렌탈 2021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할 때 실적을 가장 이쁘게 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하는 날이 결혼식 날 신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쁜 날이죠, 그죠? 신규 상장주들은 그렇게 상장하는 첫 해 실적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조금씩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공모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실적들을 미리미리 다 집계를 해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미리 돈을 땡겨 썼으니까 다음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롯데렌탈은 그래도 뭐 비즈니스 영업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렌탈 사업부답게 꺾이지 않고 일단 안정적인 기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에 저는 이제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시가총액이 정말 작아요. 1조를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9,600억. 자, 일단은 뭐 성장성 고밸류를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는 업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평가 리스크를 할인 요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싸기는 너무 싸네요. 보통 요 정도면 실조 한 1조 5천억 정도는 시가총액이 좀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 기준에서 한 2,800억에서 3,000억을 가정할 때 저는 시총 1조 5천억 정도는 가도 되겠다. 시장이 허락해 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꺾이면 이 종목도 약간 다른 종목도 같이 싼데 싼 게 더 싼 거랑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명품을 할인하는 거랑 그죠? 구찌를 할인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옷을 펌하는 건 아니지만 유니클로를 할인하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기왕이면 구찌 80% 할인하는 거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할인율이 더 세지더라도 이미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80% 할인이나 90% 할인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는 국면, 프리미엄이 붙어주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할인 가격 속도는 조금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 산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 주가 대비해서 얼마 갈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을 갈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도 어떻게 돼요? 약 한 40% 정도는 상승 여력을 있지 않을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3만 원대, 3만 4천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좀 보시고 대신에 아시다시피 시장과는 약간 좀 무관한 섹터의 종목이니까 좀 길게 포지션을 좀 보는 관점에서 50% 정도만
많죠, 50%도 그죠? 대단한 기다리고만 있다면 50%가 어딥니까, 그죠? 50%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는 좀 힘들 것 41,00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3만 4,5,000원 정도까지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41,0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합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시장과 그렇게 크게 함께 연동된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34,000원, 35,000원대까지는 와줄 걸로 보고 계시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비중 축소하거나 또는 종목 교체하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렌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 인베스트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요. 매수가는 12만 4,800원의 비중 20%입니다. 경동 인베스트 오늘 흐름 보면 0.51% 상승 나왔고요. 9만 8,30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사업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말에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또 티타늄 같은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테마로 움직였던 경동 인베스트였어요. 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도 그 즈음에서 좀 진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매수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경동 인베스트 일단은 매수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텐데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경동 인베스트 대응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업 내용부터 좀 제가 웃음을 말씀을 좀 웃냐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회사가 경동 태백 삼척 부근 면산 일대의 조강권을 취득해서 이것이 티타늄을 개발하고 뭐 리튬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였으면 이렇게 2차 전지 쪽에서 해외 이 광물권을 사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뜬금없는 테마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서해 앞바다에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 거기에서 구남이 금 몇 톤을 몇천 톤을 싣고 가다가 함몰됐다. 그걸 찾았다. 그래서 막 수중 카메라 들어가고 막 무슨 호 맞네 하면서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죠? 결국은 뭐 보물선도 가짜였지만 이거 자체도 뭐 티타늄이 어쩌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아시면 저를 오히려 알려주세요. 관련해서 저는 전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주식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느냐? 아시다시피 시장은 뭐 가는 종목이 왕입니다. 삼성전자도 안 가면 개잡주고요, 그죠? 나한테 수익 주면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뼈저리게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보면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이 종목 일단 가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유통 주식 수가 없어요. 상장 주식 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돼요. 200만 주. 웬만한 종목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면 웬만한 코스닥 뭐 기업들, 대형주들, 뭐 1,000원짜리 기업들 하루 그냥 200만 주 거래량 나오는 종목 많잖아요.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발행돼 있는 주식 총 발행액이 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만 주 중에서도 최대주주가 지분을 54% 갖고 있어요.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이거든요. 파킹 물량. 거기다가 자사주 7%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 띄고 포 띄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60만 주. 그죠? 그렇잖아요. 시장이 60% 이상이 잠겨 있으니까 60만 주 갖다가 주가가 총 발행 주식이 60만 주가 아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품절주 같죠. 품절주 뭐예요? 예전에 뭐 조선선제, 양지사가 뭐 다이어리 많이 써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그냥 뭐 누가 개미같이 지불한다 그랬다가 또 주가 박살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든 뭐 엮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조광권, 뭐 티타늄에서 엮어서 올라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목표 주가 손절 매가는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자,
지금 2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다시 가서 15만 원 갈지 20만 원 갈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2023년 연말에는 다시 2만 원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를 올라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해 안에 2만 원대로 올 겁니다. 이 부분 일단 잘 체크하시고 목표 주가, 뭐 손절 매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을 알려드리는 제가 요거는 딱 보면 보이거든요. 올해 연말에 2만 원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체크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장기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2만 4,800원이고 오늘 종가는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9만 8,3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다시 이전의 가격대 바라봐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동 인베스트 지금 가격 2만 원보다는 높고 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많이 낮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전의 경동 인베스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금은 큰 마음 먹고 대응을 해보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경동 인베스트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네요. 27,8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현대로템 오늘 흐름 보면 3.45% 상승이 나와줬고 27,0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는 8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하지만 약손실권이기는 한 그런 상황인데 자, 현대로템 일단은 지금 매수가와 현재 종가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첫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이 출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K방산으로 좀 꾸려진 상품이라고 해요. 자, 이런 부분에 현대로템이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여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 27,800원의 10%의 비중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뭐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실 생각도 분명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로템 대응 방법 이무학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방산주들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먼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워낙 작년 7, 8월쯤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서. 그렇죠. 태양광조선, 뭐 2차전지 방산, 원전 해서 뭐 결국은 다들 들러리였고 결국은 방산만 갔잖아요. 네, 방산이 뭐 주력이었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에서도 방산, 강력한 시장의 인식을 좀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방위산업 자체라는 것은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전차 같은 경우도 뭐예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철과 조달 계약을 맺고 이 연내 생산하는 물량을 300대면 300대 만들어내는 수주를 따놓고 그리고 나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처럼 공장 만들어서 없으면 울산 공장 가고 없으면 뭐 경산 공장 가서 없으면 해외 공장 짓고 이렇게 막 양산을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장갑차, 전차나 이런 것들은 방위산업 군수 물품들은 우리나라 분명히 우리나라가 써야 될 거를 폴란드한테 팔았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팔린다라고 해서 공급 계약을 많이 맺었다라고 해서 즉각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황은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민간처럼 군수 물품을 생각하셔서 와 수출 계약 대박이네, 잘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조금 김치국수나 마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저도 이 폴란드 방위산업 계약 같은 거는 좋습니다만 아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나라 거를 걔네 주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풀 가동하면 탱크 전차 몇 대 더 만들 수 있는 건지 수출하면 우리나라 단가보다는 더 맞춰주겠죠. 그죠? 뭐 하지만 그거 자체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다림. 자,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적은 보시다시피 현대로템 800억, 860억. 일단은 현대로템을 방산주로 워낙 지금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철도업체잖아요. 그죠? 현대로템 철도잖아요. 그러한 좀 부분들이 실적성의 안정성은
있지만 과연 방산 모멘텀이 진짜야 아니야를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가? 주가가. 주가라는 것은 항상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가서 기다려요. 실적이 진짜 따라오는 거야. 실적이 따라와주면 주가는 도망갑니다. 또 위로 가요. 그리고 또 기다리죠. 산책을 나간 개와 주인과 같다 그랬죠. 제가 항상 개는 주인보다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개가 주가입니다. 주가는 항상 먼저. 지금 멍멍이가 앞에 먼저 뛰어나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실적이 진짜 오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말만 떠들썩한 거 아니야? 빈수레였던 거 아니야? 하면서 실적 언제 나와요? 곧 나오잖아요.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올해 방산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보시되 주인이 쫓아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되 주인이 안 오신다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는 돼 있어야 되고요. 주인이 만약에 따라오는 게 보인다면 저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네요. 그죠? 여러분들 방산주는 올해 실적이 앞으로 우리나라 K방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실적이 진짜로 빈수레였는지 아니면 꽉 채워진 수레인지 올해 관심을 갖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한국항공우주,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진, 엑스원 이런 종목들 모두 다 같이 관심권에 두고 어닝 시즌마다 체크를 하시면 앞으로 3, 4년 K방산의 미래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 종가와 거의 비슷한 27,800원의 매수가를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방산 모멘텀이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현대로템의 본질은 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방산 테마와 함께 본다고 해도 실적으로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실적 발표 곧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올해 실적 K방산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목을 하셨다가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이 기업의 전망과 앞으로의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무학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하셔서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빠른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 희망 보건 위크라는 제목에 걸맞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좋은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역시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 챙겨 오셨을지 공개해 주시죠. 네, 요새 업황만 강하지, 대형주만 강하지 코스닥 쪽 재미없잖아요. 네. 코스닥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블링블링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로봇이죠. 네.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는 항상 삼성전자 테마라는 게 국내에 유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M&A는 전 세계적인 테마이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뭐 한대, 삼성전자가 뭐 봤대, 삼성전자가 어디 갔대, 이재용이 누구 만났대. 이러면 막 주가가 막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특이하게 있어주고 있는 마켓이죠,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이 드디어 말만 군불대기만 계속하다가 진짜로 투자를 하나 해줬네요. 물론 삼성전자한테 600억은 껌값이지만 이 기업입니다. 소개해드린 기업이 이 기업은 아니고요. 얘 때문에 지금 로봇이 불린 대장주 테마는 항상 대장주가 있잖아요. 지금 로봇의 대장주, 지금 시장에 로봇 테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 대장주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종목에 삼성전자가 한 600억 정도를 3자 배정으로 지분을 태워주면서 로봇이 진짜 삼성이 로봇 하네. 한 2년 전부터 한다 하더니 진짜 하네 하면서 다른 로봇 기업들도 혹시 우리 집도 오지 않을까? 쟤네 집 갔는데 다음에 우리 집 아닌가? 우리도 지분 태워주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감으로 지금 막 콩닥콩닥 거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섹터. 지금 시장의 유일한 테마 레인보틱스. 오늘 뭐 유진 로봇도 주가가 11%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 휴림 로봇도 주가가 오늘 28%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무식 과격하게 야수의 심장으로 대장주를 사는 방법도 저는 말리진 않겠어요. 일단 뭐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수익이 날 수 있을지언정 두 다리 뻗고 잠 못 자잖아요. 수익 나도 불안한 종목이 있고 물려도 마음이 편한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마음이 편한 좀 종목
스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스맥이고요. 공작기계 업체예요. 공작기계 업체여서 약간 다른 로봇주들과는 뭐 관절 로봇, 뭐 이족 보행 로봇, 아니면 뭐 커피 타는 기계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약간 공장 머신 쪽은 약간 좀 결이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사업, 신사업 진출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작기계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빅2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그리고 지금 옛날 두산 공작기계라고 관련한 업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DN솔루션이라고 이 기업이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한 88%에서 90%예요. 지네들이 독시가지요. 근데 1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맥입니다. 얘는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품종, 소량 생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 시장을 양분하지만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치고 들어갔듯이 이 스맥이라는 기업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시장을 굉장히 침투를 빠르게 잘 하고 있고요. 화면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기업의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따온 내용인데 다관절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 그리고 크린 로봇, 치료기 로봇 그리고 이송용 로봇 일단은 뭐 안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LCD 원판이나 2차 전지 쪽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캐파를 쌓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늙은 업체가 아닌 원래 이 업황 자체가 약간 좀 늙어 올드해 보이는 업황이잖아요, 그죠? 올드해 보이는 공작기가 좀 올드해 보이는 업황인 반면에 이러한 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실에 안주했다면 시장이 먹혔겠죠. 현대위아나 대기업들한테 먹혔겠지만 틈새로 찍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일까요?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죠.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적자 140억, 180억, 110억 냈던 이 적자들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요? 그동안 연구개발비가 필요했던 거죠. 대학 가기 위한 학원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이러한 적자를 벗어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흑자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흑자 기조, 지난번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보통 4년, 5년 적자 나던 회사 흑자로 딱 전환되면 이거 갑자기 그냥 뽀록군가 그냥 잠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즉 18억, 27억, 36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자 나던 회사가 실적이 갑자기 흑자 났다? 아리까리하잖아요. 한 분기 딱 잘해갖고 시험 10번 있는데 한 번 딱 잘 보면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 보면 1분기 18억, 2분기 27억, 3분기 36억, 4분기 한 50억 내주면 메이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작년에 요맘때 실적 보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와, 스맥 뭐야?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실적 이렇게 잘했네? 주가를 막 박수를 쳤는데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잘못했나요? 실적이 안 좋아졌다거나 최대 주주가 횡령을 했다거나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보통 위에서 한 50% 정도 빠지려면 뭔가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3,50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올 때 악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그냥 밀어낸 거예요. 시장이. 자, 그러면 시장이 돌려주면 이런 종목이 제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요거 하나 남았네요. 전략들 또 저랑 같이 노랑톡방에서 잘 만들어 나가시면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지않은 수익도 아마 멋지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한때는 로봇 관련주 하나라도 내 계좌에 없으면 투자의 맛이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날아올랐던 시기도 있었는데 자, 스맥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힘이 많이 빠졌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실적의 상승과 또 흑자 전환의 모습에 걸맞지 않게 좀 낮은 가격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스맥을 들여다볼 적기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주로 오늘 스맥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종목 고민도 상담을 해드렸고 또 내일장에서 지켜볼 만한 앞으로의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관심주 스맥까지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스맥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볼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무학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 오늘도 상담에 이어서 관심주 공개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